최근 중국은 홍해행동, 전랑 등 자국의 군사력을 한껏 자랑하는 영화들을 제작해 중국에서 크게 흥행을 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중국인들은 이제 중국의 군사력은 충분히 자신들을 지키고 대만 통일까지 이룰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과도 한번 견줄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0은 미국의 F-22와 F-35의 대항마로 중공군이 자랑하는 최신의 무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기는 2010년 처음으로 실체를 드러냈으며 8대의 시제기를 제작하였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제-20은 현존하는 스텔스 전투기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2011년 처음으로 중국 수천성 청두에서 시험 비행을 하였고 전 세계는 중국이 스텔스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20은 단좌식 쌍발 전투기이며 같은 스텔스기인 러시아의 수 T-50이나 미국의 F-22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엔진은 중국제 WS-10 엔진 2개와 이에 연결된 추력 편향 노즐이 쓰였다고 주장하지만 러시아 관계자들은 제-20의 엔진이 러시아제를 베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엔진만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의 기술을 베낀 것이라는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습니다. 1998년 코소보 전쟁이 발발하는데 3월 27일 공습작전에 참가했던 미 공군 F-117 스텔스 전투기가 세르비아군이 S-23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는 세르비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초의 스텔스기 F-117A 나이트호크는 모양마저 기괴해서 종종 UFO라고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명 외계인을 고문해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 전투기는 이라크 전쟁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던 이라크의 심장 바그다드를 일거에 무너뜨립니다. 당시 미군은 F-117A 42대가 투입하였고 총 1271회의 단독 야간 출격으로 2000통 이상의 레이저 유도 폭탄을 바그다드에 투하하였는데 놀라운 것은 단 한 대의 손실도 없었습니다. 이런 전적의 전투기가 세르비아군의 S-23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되었으니 미군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중국은 즉시 현지의 농민들을 동원해 전투기 잔해를 고가에 구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F-117 스텔스 전투기 잔해들은 베오그라드에 있는 중국 대사관 지하실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스텔스 기술이 중국에 곧 유출하게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자 미국은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무리 중국이 자금력을 투입한다고 해도 수십 년이 필요한 기술을 한 방에 연구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이런 기회는 놓칠 수 없었죠. 미군은 중국 대사관 지하실에 보관하고 있다는 정보를 획득하게 되고 미사일 공격이라는 강수를 두게 됩니다. 1999년 5월 9일 미군 폭격기는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주재 중국 대사관에 레이저 유도폭탄을 투하했고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이 비극적인 실수라며 사과했지만 중국은 조직적으로 10여만 명의 인파가 모여 반미 집회를 열게 됩니다. 이후 장점인 주석의 회고록에서는 중국이 지하에 나토군이 세르비아를 폭격했을 때 중국 대사관을 철수시키지 않았고 대사관 안에 세르비아 정보원을 숨겨준 것은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었다고 홍콩의 한 잡지를 통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잔해들은 중국으로 보내졌고 중국에서도 항공기 분야에서 가장 손꼽히는 대학인 하얼빈 공업대학에 보내집니다. 중국 최고의 전문가들은 F-117 스텔스 전투기의 잔해에 대해 철저한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노력을 거쳐 중국은 2018년 2월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제-20을 배치하기 시작합니다. 제-20은 알려진 데 의하면 공대공, 공대지 모든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이며 미국의 F-22, F-35와 견준다고 합니다. 제-20은 다양한 첨단 전자 시스템을 탑재되어 있으며 액티브 전자 주사 어레이, 기수에는 적외선 전자 광학 목표 보충,
추적 센서 방어용으로 기체 주위 360도 전방위를 커버하는 패시브형 전자광학 탐지 시스템 등이 탑재되었다고 합니다. J-22이 베꼈다는 논란이 많은 이유는 디자인부터 미국의 디자인을 너무 담았다는 것인데, 그런 외관을 봐서는 확실히 스텔스 전투기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 측은 스텔스 기술을 집약해서 제작하다 보니 디자인은 따라갈 수 없었다는 주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부분은 몇 가지 있습니다. 스텔스기의 특징인 빠른 속도와 레이더 피탄 면적이 작기 때문에 레이더의 아주 작은 물체 또는 허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크기가 F-35보다 1.3에서 1.4배 이상 큰 대형인데 이런 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체의 도료인데 이런 기술을 중국이 쉽게 따라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에 당시 F-117 잔해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일부 언론에 의해 공개된 해킹에 의해서만 과연 이런 스텔스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도료를 생산해낼 수 있을까? 게다가 당시 에어쇼에서 공개되었을 때 엔진의 한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중국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갖춰야 할 핵심 기술인 슈퍼 크루징 기술을 아직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슈퍼 크루징 기술이란 제트 엔진의 추력 강화용 추가 장치, 즉 애프터버너를 쓰지 않고도 초음속으로 날 수 있는 기술을 뜻하는데, 현재 이런 대출력 엔진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영국뿐입니다. 현재는 우방국이라고도 하는 러시아에서 아직 완벽히 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엔진 기술을 훔치다 현재 지원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산 스텔스기라 그런지 잡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인도 공군 참모총장은 J-20은 알려진 것처럼 뛰어나지도 않고 스텔스 탐지 레이더가 아닌 일반 레이더로도 걸린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밝혔습니다. 인도 측이 중국의 스텔스기가 우수하다고 칭찬할 리는 없겠지만요. 중국인들은 온갖 국뽕 영어에 취해 대단하다 우리나라 하지만 정작 중공군은 실전 경험이 부족하기에 실제 전력은 어느 정도일지 알 수는 없습니다. 중국이 아무리 베끼고 해킹으로 훔친다고 쉽게 따라오고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인 만큼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토리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